네, 안녕하세요. 엘스비어 코리아의 기혜진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은 저희 엘스비어의 여러 연구 솔루션 중에 논문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논문 작성하실 때 굉장히 쉽고 빠르게 참고문헌 생성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맨들레이 레퍼런스 매니저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하기 앞서서 몇 가지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들으시는 중에 질문이 있으시다면 채팅창보다는 하단에 있는 Q&A 메뉴를 이용해서 질문을 올려주십시오. 그러면 간단한 질문 같은 경우에는 저희 다른 직원이 실시간으로 답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섹션이 종료된 이후에 제가 이제 질문을 좀 확인하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보여드리는 강의 자료나 그리고 강의 수료증, 그걸 어떻게 발급받으실 수 있는지, 녹화 영상과 같은 것들은 교육 종료 후에 이메일로 안내 예정입니다. 녹화 영상은 좀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것 같고요. 강의 자료나 수료증 발급 방법은 내일 이 시간에 바로 이메일로 받아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혹시 이번 주 월요일, 화요일 날 스코퍼스 사이언스 다이렉트 이용자 교육에 참여하신 분들은 아마 지금쯤이면 이메일로 강의 자료, 수료증 발급 방법 같은 것에 대해서 안내를 받으셨을 것입니다. 혹시 기다리고 계신데 안내 이메일을 받지 못하셨으면 저에게 이메일로 문의를 주시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지 나간 시간은 2시부터 3시 30분, 1시간 30분으로 예정을 해놨습니다만 사실 이렇게 실제 뵙지 못하고 웨비나 형태로 1시간 반이라는 긴 시간 동안 말씀을 드린다는 것은 굉장히 이제 서로 간에 쉽지 않은 상황일 것 같습니다. 계속 그 집중을 유지하시기도 쉽지 않으실 거고요. 그래서 최대한 이제 정말 키포인트 위주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오래 시간이 지나지 않도록 좀 최대한 빨리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들레이는 기본적으로 참고 문헌을 관리하고 이제 나중에 논문 작성을 하실 때 효율적으로 인용하고 참고 문헌 생성하실 수 있도록 활용하실 수 있는 솔루션입니다. 우리 연구자분들이 지난 월요일, 화요일 날 선행 연구를 탐색하는 용도의 스코퍼스 사이언스 다이렉트 이용 교육을 한번 들어보셨는데요. 스코퍼스 사이언스 다이렉트뿐만이 아니라 다른 회사의 굉장히 다양한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셔서 관심 있는 연구 논문을 찾아서 저장하고 읽고 하시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한 곳에 모아놓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셔서 필요하실 때마다 쉽고 빠르게 다시 찾아보시고 더 나아가서는 그 PDF 논문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읽으시면서 중요한 부분을 하이라이트 한다거나 노트북으로 개요를 정리를 하신다거나 하는 용도도 이제 맨들레이로 활용하셔서 이제 작업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런 종류의 이제 논문 관리 프로그램의 궁극적인 목적이 결국에는 연구자가 논문을 작성하실 때 인용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 인용하신 논문에 대한 사이테이션과 레퍼런스를 기입하는 그 용도로 사실 이런 논문 관리 프로그램이 생기기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그런 이제 니즈가 많이 있으시니까 또 이제 그 맨들레이를 가지고 논문 작성하실 때 보다 시간 절약하시면서 편리하게 논문 작성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시중에는 사실 이런 비슷한 종류의 프로그램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 소속되어 계신 도서관, 학교나 아니면 연구소의 도서관에 확인을 해보시면 맨들레이를 구독하지 않으시더라도 엔드노트나 레퍼웍스 같은 비슷한 종류의 프로그램을 또 구독하시는 기관이 있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맨들레이는 사실 이제 구독하는 기관도 있으시지만 무료 버전을 또 이용을 하실 수도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굳이 구독을 하지 않으셔도 무료 버전에서 모든 기능을 다 이용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소속되어 있는 연구원에서 어떤 특별한 프로그램을 구독하고 있지 않는다면 맨들레이 무료 버전을 이용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맨들레이가 그중에서 제일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이제 아마 이용 가능하신 비슷한 프로그램 한 번 다 교육 들어보시고 이용을 해보시고 본인의 적성에 맞는 것을 선택하셔서 이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맨들레이의 어떤 개요 그리고 좀 키포인트에 대해서 슬라이드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나머지 시간은 실제 시연을 통해서 어떻게 활용을 하실 수 있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들레이를 이용하실 때는 맨들레이는 이제 제일 중요한 그 맨들레이 특징이 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맨들레이는 클라우드 웹 기반의 프로그램이다.
솔루션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이용자의 아이디 패스워드로 로그인을 해서 이용을 하게 되는 솔루션인데요. 내가 관심 있어 하는 논문들의 파일들을 내 맨들레이에 저장을 했을 때 그 파일들이 자동으로 맨들레이의 클라우드 그 서버로 저장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장점이 있게 되냐면 내 컴퓨터를 가지고 있지 않아도 PC만 있으면 아니면 태블릿 PC만 있으면 네트워크에 연결해서 내 계정으로 로그인했을 때 내가 과거에 저장해놨던 논문 파일들을 바로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고요. 가끔 가다가 이용자들이 컴퓨터에 뭐 바이러스가 걸린다거나 고장이 나서 뭐 저장해놨던 모든 파일이 다 날아가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도 걱정 없이 클라우드에 잘 보존이 되어 있으니까 다시 다운받아서 이용을 해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맨들레이는 크게 두 가지 디바이스를 가지고 이용을 해보실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그냥 웹사이트에 접속을 하셔서 mendeley.com 웹사이트 접속하셔서 그 라이브러리 메뉴로 들어가셔서 이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앞으로 이것을 웹 라이브러리라고 저는 이름을 붙여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두 번째는 그 맨들레이 레퍼런스 매니저라고 하는 데스크탑 프로그램을 컴퓨터에 설치하셔서 이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좀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그 메뉴 구성이나 또 디자인, 레이아웃이 웹 라이브러리와 데스크탑 설치 프로그램이 동일합니다.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시연을 웹 라이브러리 위주로 보여드릴 거예요. 그러면 디자인이 비슷한데 왜 굳이 데스크탑 설치 프로그램을 또 만들었냐라고 이제 문의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뭐 건건이 브라우저를 열어서 맨들레이닷컴에 접속하는 게 귀찮으실 수도 있고, 또 맨들레이 레퍼런스 매니저 데스크탑 프로그램의 장점은 인터넷이 연결이 되어 있지 않아도 그 프로그램을 바로 오픈해서 과거에 저장해놨던 파일들을 살펴보실 수가 있거든요. 뭐 요즘에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 연결이 되지 않는 경우가 뭐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뭐 굳이 뭐 출장 중이나 그럴 때 인터넷 연결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저장해놨던 논문을 좀 보고 싶다 하실 때 데스크탑에 설치되어 있는 프로그램으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맨들레이를 이용하실 때 두 번째 특징은 맨들레이 웹 임포터라고 하는 브라우저 확장 프로그램을 설치를 하시고 논문 검색하고 검색된 결과를 맨들레이에 바로 저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제 연구자분들이 논문 검색을 할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이제 굉장히 다양한 데이터베이스 논문 검색을 하시는데 그때마다 이 결과물을 이제 맨들레이 같은 프로그램에 그 참고 문헌 정보를 저장하고 싶을 때 어떤 메뉴를 눌러서 저장해야 되는지 좀 이렇게 찾아 헤매시는 경험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맨들레이 같은 경우에는 웹 임포터라고 하는 브라우저 확장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뭐 크롬이라든지 파이어폭스, 엣지라고 하는 브라우저를 사용하실 때 그 브라우저에 확장 프로그램을 설치를 해 놓으시면 내가 어느 데이터베이스에서 논문 검색을 하든지 간에 이 프로그램, 이 웹 임포터만 클릭하시면 결과를 그 맨들레이에 저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세 번째로는 우리가 결국엔 논문 작성하실 때 활용하시려고 이런 프로그램을 이제 교육 들으시게 되는 건데요. 논문 작성은 이제 MS 워드라고 하는 문서 프로그램으로 논문 작성하실 때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하실 수가 있고요. 내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그 MS 오피스의 MS 워드 프로그램과 내 맨들레이를 플러그인 시켜서 나중에 논문 작성하실 때 활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맨들레이가 클라우드 웹 서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웹 라이브러리와 데스크탑 프로그램 간에 자동 동기화가 실시간 이루어집니다. 이 말은 내가 둘 중에 하나에서 무엇을 추가하거나 삭제하거나 편집했을 때 실시간 자동으로 동기화가 돼서 다른 그 디바이스에 바로 반영이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웹 임포터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즐겨 사용하는 브라우저에 설치를 최초에 한 번만 하시면 계속적으로 잘 활용이 할 수가 있고요. 맨들레이 사이트도 문서 프로그램과 연결하셔서 잘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단순히 이제 논문 수집용으로만 사용되는 게 아니라 논문을 수집한 이후에 예를 들어서 PDF 논문이 있으시다면 PDF 파일을 열어서 열람하시면서 중요한 부분을 하이라이트하거나 연구자의 노트를 추가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세한 방법은 시연을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맨들레이는 공동 연구를 하실 때도 굉장히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뭐 동료 연구자분들 아니면 뭐 친구분들하고 어떤 이제
동일한 그 PDF 논문을 좀 공유하면서 의견을 교환하고 싶다 하실 때 맨들레이 내에 있는 그룹 기능을 이용해서 하나의 논문 파일을 올려서 서로 공유하고 뭐 서로 이제 코멘트를 남기면서 의견을 교환하는 그런 용도로도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개요를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바로 시연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제가 즐겨 사용하는 저는 엣지를 지금 열었습니다. 뭐 엣지, 크롬, 파이어폭스에서 잘 구현이 되고 있습니다. 셋 중에 하나 이제 원하시는 브라우저에서 한번 이용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맨들레이닷컴에 접속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선 로그인을 해야 됩니다. 뭐 다른 기타 논문 검색 데이터베이스, 풀텍스트 다운로드 보는 데이터베이스는 사실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그 기관의 네트워크, 구독하는 그 네트워크로 접속을 하셨을 때 바로 이용이 시작이 되시잖아요. 근데 맨들레이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뭐 네트워크하고 상관없이 일단은 사인인을 하셔야 돼요. 본인의 계정으로. 계정이 없다면 어카운트를 만드시면 되는데요. 이메일 주소 기반입니다. 그리고 이제 스코퍼스나 뭐 사이언스 다이렉트와 같은 엘스비어의 다른 데이터베이스 이미 계정을 만든 적이 있다 하시면 바로 동일한 계정으로 사인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사인인이 되었고요. 저기 우측 상단에 보시면 라이브러리, 이 라이브러리를 클릭하고 들어가시면 말씀드렸던 웹 라이브러리의 공간을 보게 되시는 거고요. 우측에 이제 제 이름, 사인인한 이용자의 그 정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클릭하시면 뭐 활용하실 수 있는 몇 가지 메뉴가 보이시고요. 중간에는 논문 검색을 하는 창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논문을 검색하게 되면은 검색 결과, 논문의 검색 결과가 보이게 되는데요. 굉장히 궁금하실 겁니다. 이거는 도대체 어디서 갖고 오는 논문이지? 논문 검색 결과지라고 궁금해 하실 텐데요. 저희 스코퍼스 데이터베이스랑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전 세계 맨들레이를 이용하는 맨들레이 이용자들의 맨들레이 이용자들이 본인의 그 맨들레이 라이브러리에 저장했던 학술 논문들 클라우드 되어 있으니까 그것들을 종합해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검색한 논문들에 대해서 그 스코퍼스의 사이테이션 정보와 맨들레이 이용자들이 얼마나 많이 저장했는지 리더스라고 하는 지표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로바로 Add to 라이브러리를 클릭하셔서 해당 논문을 내 맨들레이 라이브러리에 저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페이지를 좀 아래로 내려보겠습니다. 아래로 내려가 보시면 여러 가지 서포트 메뉴라든지 또 참고하실 수 있는 여러 유용한 이제 사이트가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여기 보시면 다운로드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세 가지 특징 말씀드렸잖아요. 데스크탑 프로그램, 그리고 이제 브라우저에 설치하는 웹 임포터, MS 워드 프로그램에 설치하는 사이테이션 플러그인, 요거 세 개 클릭하셔서 설치를 하시고 이용을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름을 한번 클릭하고 세팅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제가 사실 이번 그 맨들레이 이용자 교육을 초청을 드릴 때 그 맨들레이의 그 유료 버전이 있습니다. 기관에서 구독하시는 그 유료 버전을 구독하고 있는 기관뿐만이 아니라 뭐 구독하지 않으시는 기관들에게도 모두 다 이제 그 초청장을 배포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무료 버전이 있기 때문에 뭐 관심 있으시면 이용하실 수가 있어서 그랬고요. 이제 여기 보시면 세팅으로 들어왔을 때 그 로그인한 상태에서 세팅으로 들어왔을 때 좌측에 세 번째 있는 서브스크립션 메뉴를 보면은 내가 얼마나 그 클라우드 저장 공간이 얼마나 할당되어 있고 어느 정도 사용하고 있는지를 보실 수가 있는데 유료 버전을 구독하고 있는 기관이라면 100기가, 뭐 무료 버전이면은 여기가 이제 5기가. 네,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유료 버전은 100기가, 그리고 이제 무료 버전은 2기가, 그리고 이제 동료들하고 파일을 공유하는 그 공간의 그
저장 공간이 추가로 100기가, 무료 버전은 100메가 예, 이제 용량이 공급이 됩니다. 그래서 유료 버전과 이제 무료 버전은 이렇게 이용하실 수 있는 클라우드 저장 공간의 용량만 차이가 나고 이용하실 수 있는 메뉴는 완전하게 동일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학교는 그 유료 버전을 본다고 하는데 그럼 나는 100기가를 이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은 인증받아서 100기가로 업그레이드를 할 수가 있나요? 질문을 당연히 하시겠죠. 처음에 로그인을 하실 때 그 본인이 소속되어 있는 기관의 네트워크로 로그인을 해주세요. 그러면 자동으로 인지해서 100기가로 업그레이드가 되고 1년 동안 유효합니다. 이 유효 기간이 이제 종료가 될 즈음에 다시 한번 기관의 네트워크로 로그인하시면은 그날로부터 1년간 계속 연장이 되게 됩니다. 네, 그렇게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라이브러리로 들어왔습니다. 여기는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mendeley.com의 상에 있는 웹 라이브러리고요. 제가 이제 데스크탑 프로그램을 설치를 할 수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단에 레퍼런스 매니저를 클릭하셔서 설치를 하신다면 본인 컴퓨터에 맨들레이 레퍼런스 매니저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설치가 되어 있을 겁니다. 이제 이거를 오픈을 하면 또 이제 아이디 패스워드 넣으라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넣으셨을 때 이렇게 보입니다. 그럼 지금 잠깐 보시면 웹사이트 라이브러리와 데스크탑 설치 프로그램의 라이브러리가 굉장히 비슷하고 그 레이아웃도 비슷하고 디자인도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서로 이제 그 데이터가 실시간 동기화가 되니까 뭐 편하신 대로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오늘 웹 라이브러리 위주로 보여드리고요. 일단은 이제 처음 시작을 할 때는 내가 그동안 그 관심 있게 보고 있었던 기존에 내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논문들을 한번 여기 맨들레이 라이브러리에 모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파일이라는 거는 두 가지 종류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논문의 PDF 파일을 가지고 오실 수도 있고요. PDF 파일은 없더라도 논문의 참고문헌 정보 파일, 레퍼런스 파일을 이제 가지고 오실 수도 있습니다. 레퍼런스 파일이라는 거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논문의 참고문헌 정보만 있는 거예요. 뭐 제목이라든지 뭐 저자 정보 같은 거. 나중에 논문 쓰실 때 그런 참고문헌 정보가 필요하니까 이제 그걸로만 구성되어 있는 파일이 있는 거죠. 이 경우에는 PDF가 첨부되어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왕이면 풀텍스트의 PDF 파일을 가지고 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앞으로 말씀드리는 문서 파일, 문헌 파일은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좌측 상단을 한번 봐보실게요. add new라고 있습니다. 이제 그 파일들을 수집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미 내 이용자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파일들을 갖고 오는데 PDF 파일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클릭을 하시고 내가 그동안 그 다운받았던 PDF 논문 파일들 어디다 저장해 놨는지 그 폴더를 찾으신 다음에 그 원하시는 그 파일들을 선택하셔서 열기를 클릭하시면 이 맨들레이 라이브러리에 이제 해당 그 논문 파일들이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들어오면 동시에 우측 상단을 봐보시면 싱킹이라고 해서 화살표가 계속 뱅글뱅글 도는 거 보이시잖아요. 이제 저희 맨들레이 그 클라우드 웹 서버에 반영이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 보시면 PDF 파일을 이제 가지고 온 것만으로도 PDF 파일로부터 해당 논문의 서재 정보, 참고 문헌 정보를 이렇게 자동으로 이렇게 추출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자 정보, 발행 연도, 뭐 논문 제목, 그 수록 학술지 정보, 그리고 언제 지금 추가가 됐는지 하나 클릭을 해볼게요. 클릭을 하면은 이제 팝업 창이 딱 하나 뜨면서 세 가지의 메뉴가 보이거든요. 하나는 인포, 두 번째는 애노테이션, 세 번째는 노트북입니다. 이제 인포에서 해당 논문에 대한 거의 모든 정보를 보실 수가 있어요. 기본적인 이제 서재 정보와 함께 지금 이 경우는 PDF 파일이 같이 첨부가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PDF 파일이 첨부가 있다면 리드라는 메뉴가 또 리드라고 보입니다. 리드를 클릭하시면 PDF 파일이 바로 이 맨들레이에서 열람이 됩니다.
네, 그 밖에도 이제 관련된 그 해당 논문의 DOI 정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정보가 있고 파일이 첨부되어 있다라는 것은 여기서도 확인하실 수가 있고, 가끔가 파일은 기본적으로 지금 PDF 파일을 갖고 왔으니까 그 논문별로 PDF 파일이 하나씩 있는 거잖아요. 추가로 다른 파일들도 여기서 같이 첨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연구 서적 같은 경우에는 왜 원서랑 번역서를 같이 파일을 여기다가 이제 첨부해서 관리하고 싶은 경우도 있으실 수 있고, 저널 아티클 같은 경우에도 어떤 특정 아티클의 PDF 논문이 있지만 그것의 뭐 부록 서플리먼트리 이제 그 도큐먼트도 같이 여기다가 첨부해서 관리하고 싶다 하실 때 다른 이제 문서 파일을 같이 추가해서 하나의 그 논문 파일에 연결해서 관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 보시면 애노테이션은 나중에 PDF 그 논문을 열람하신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연구자가 그 커멘트를 입력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 해당 연구자가 그 PDF 논문 파일에 어떤 커멘트를 입력했는지를 여기서 서머리를 보실 수가 있고, 노트북은 그 연구자가 여러 개의 논문을 읽으시면서 어떤 내용을 좀 발췌해서 좀 개요를 정리해 놓은 내용들을 이 노트북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좀 자세한 내용은 좀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이제 논문 파일 수집을 좀 계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add new를 보시면 두 번째 add entry manual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좀 전 같은 경우처럼 PDF 파일이 없는 경우, 하지만 내가 논문의 서지 정보를 맨들레에 구축하고 싶다. 왜냐하면 내가 나중에 논문 쓸 때 인용해야 되니까 이제 그런 경우가 있죠. 그런데 이제 해당 논문에 대한 어떤 파일 형태가 없을 때는 그 이용자가 직접 논문 정보를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제목이라든지 뭐 저자 정보 같은 것을 일일이 타이핑을 해서 입력을 할 수도 있고요. 뭐 그게 너무 좀 번거로우시잖아요. 그럼 논문을 인식할 수 있는 DOI나 PMID와 같은 고유한 번호를 알고 계시다면 그 번호를 입력하는 것만으로도 자동으로 이제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그 디지털로 발행되는 논문마다 DOI라고 하는 고유한 번호, 그 고유한 아이디가 다 이제 특히 해외 논문 같은 경우에는 DOI 정보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풀텍스트를 제공하는 특정 논문 페이지를 들어오셨을 때 해당 논문의 DOI 정보를 확인하실 수가 있었다면 카피하셔서 이 DOI 정보에 넣고 이제 그 룩업 그 메뉴를 클릭을 하시면 자동으로 그 DOI 정보 기반으로 해당 논문의 참고문헌 정보를 입력을 그 맨들레이가 하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add entry를 클릭을 하면 이제 해당 논문에 대한 서지 정보를 여기서 추가할 수가 있는 거죠. 첫 번째 논문이 지금 추가됐고요. 이 경우에는 논문의 서지 정보, 그러니까 참고문헌 정보, 서지 정보는 추가가 되었지만 PDF 풀텍스트 파일은 첨부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왕이면은 PDF 풀텍스트까지 다 첨부를 해서 관리하면 좋겠지만 내가 굳이 뭐 맨들레이 안에서 PDF 논문을 일일이 읽지는 않을 거다 하시면 굳이 뭐 PDF 파일을 여기다 첨부하실 필요는 없죠. 논문의 서지 정보로만 구성을 하고 나중에 논문 쓰실 때 이 정보로 인용하고 참고문헌 생성만 하시면 되는 거니까 그런 목적이시라면 PDF 파일을 굳이 다 일일이 첨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세 번째, 임포트 라이브러리는 지금 말씀드렸던 참고문헌 정보로만 구성되어 있는 파일을 가지고 올 때 여기서 선택해서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라이브러리 기존에 갖고 있는 파일들 아니면 수작업으로 이제 논문의 어떤 그 정보를 구축하는 것을 보여드렸고요. 다음으로는 논문 검색을 하고 검색 결과를 맨들레에 저장하는 것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웹 임포터라고 하는 확장 프로그램 설치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맨들레이닷컴 첫 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보시면 웹 임포터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웹 임포터를 클릭을 하시면 자동으로 지금 현재 이 브라우저가 어떤 브라우저인지 인식을 해요. 지금 엣지라는 것을 인식을 했고요. 이 빨간색을 클릭을 하고 설치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추가라고 나올 텐데 저는 이미 추가가 되어 있거든요. 여기 이제 보시면 우측 상단에 빨간색 맨들레이 로고가 보이실 겁니다. 이렇게 추가를 이미 해놨기 때문에 제거할 건지 물어보고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클릭만 한 두 번 정도 하시면 자동으로 브라우저에 설치를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논문 검색하고 검색 결과를 맨들레이에 저장하고 싶을 때, 네, 웹 임포터 클릭해서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월요일, 화요일 날 스코퍼스 혹은 사이언스 다이렉트라고 하는 선행 연구하실 때 많이 이용하시는 데이터베이스 교육을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러니까 스코퍼스와 사이언스 다이렉트에서 검색하고 저장하는 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색어를 넣고 검색 결과로 넘어가고요. 이 상태에서 사실 이제 여기 선택을 하고 엑스포트를 누르시면 맨들레이가 또 있기도 하거든요.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그렇게 하시면은 그 참고 문헌 정보만 반출이 됩니다. 그래서 이왕이면은 여기 웹 임포터를 클릭하셔서 저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웹 임포터를 클릭해서 저장을 했을 때는 논문의 그 참고 문헌 정보뿐만이 아니라 PDF 파일까지 같이 저장이 됩니다. 모든 파일이 다 이제 PDF 파일을 저장할 수 있는 건 아닌데요. 나한테 접근 권한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네트워크에서 접근 권한이 없으면 PDF 파일은 저장할 수가 없고요. 오픈 액세스처럼 무료로 보시는 논문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내가 사용하고 있는 네트워크에서 구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접근이 가능하다면 PDF 파일을 같이 인지해서 같이 저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시고 맨들레이에 추가를 합니다. 지금 이렇게 경고가 뜨는 경우도 가끔 있을 수가 있는데요. 지금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PDF 파일을 같이 저장할 수 있다라고 안내가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어떠한 이유 때문에 PDF 파일은 같이 저장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저장에 실패한 경우에는 빨간색으로 X 표시가 보이게 되고요. 저장에 성공한 경우에는 초록색 체크 표시가 보이게 됩니다. 더 잘 저장이 되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하단에 있는 라이브러리 보기를 눌러서 가도 되고요. 아니면 이미 웹 라이브러리를 펼쳐 놓으셨다면 그 페이지 새로 고침을 누르셔서 F5죠. 페이지 새로 고침을 누르셔서 리프레시를 하셔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3개의 논문이 이렇게 새롭게 추가된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이제 PDF 파일이 있는 경우는 PDF 파일까지 같이 첨부가 돼서 내 라이브러리에 추가가 되고 PDF 파일이 없는 경우에는 PDF 파일이 없는 상태로 논문의 참고 문헌 정보로만 이렇게 이제 저장이 되게 됩니다. 네, 사이언스 다이렉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이언스 다이렉트는 PDF 파일과 원래 풀텍스트를 제공하는 이제 목적의 데이터베이스니까 내가 소속되어 있는 연구기관의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사이언스 다이렉트에서 검색을 한다면 거의 이제 구독하시는 혹은 오픈 액세스 굉장히 많은 논문의 PDF 파일까지 같이 맨들레이에 저장이 되게 되겠죠. 이렇게 검색 결과 나온 상태에서도 이렇게 맨들레이 웹 임포터를 클릭하시면 저장을 하실 수가 있고요. 네, 이렇게 해서 현재 페이지에 보여지는 논문들을 저장하실 수가 있고 이렇게 사이언스 다이렉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논문 제목을 클릭하고 풀텍스트 페이지로 이동하셨을 때에도 저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풀텍스트 페이지를 열람한 상태에서 웹 임포터를 클릭을 하시면 현재 열람되고 있는 그 논문의 정보뿐만이 아니라 해당 논문의 그 레퍼런스, 참고 문헌 18개를 찾았다고 보여지잖아요. 이 참고 문헌 논문들의 참고 문헌 논문들의 정보까지도 같이 맨들레 저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PDF, 이제 접근 권한이 있으면 PDF 파일까지 같이 저장을 하시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제 그 논문의 참고 문헌 정보만 저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혹시 오늘 참석하신 분들 중에 이제 생명과학 관련, 보건과학 관련 연구하시는 분들은 펀메드라고 하는 검색 데이터베이스 많이 이용하실 텐데요. 여기서도 관련 있는 이제 키워드를 검색을 하시고 검색 결과가 이렇게 페이지에서 보여졌을 때 웹 임포터를 클릭을 하시면
네, 현재 페이지 보여지게 되고요. 원하시는 논문을 선택하셔서 맨들레이에 추가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장점은 이제 내가 이거 데이터 반출하는 메뉴를 찾느라고 시간을 소비할 필요도 없고, 이제 그 오픈 액세스나 구독 논문 같은 경우에는 PDF 파일까지 같이 이제 이제 맨들레이에 저장할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마지막으로 구글 학술 검색에서 한번 해볼게요. 이제 구글 학술 검색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색하고 검색 결과 보여지는 페이지에서 웹 임포터를 클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종류가 다른 데이터베이스 몇 가지 보여드리고 있지만 방법은 동일하다라는 것을 이제 아마 이해를 하시게 될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검색 결과 확인하고 이제 선택해서 맨들레이에 저장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맨들레이 라이브러리에 내가 지금 방금 전에 검색하고 추가한 논문들의 파일 정보, 논문들의 뭐 참고문헌 정보와 PDF 파일을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아마 질문이 들어올 수가 있는데요. 국내 논문, 그러니까 한글 데이터베이스에서 한글로 이제 작성된 그런 국내 논문 위주로 검색을 하는 연구자 같은 경우에는 조금 불편함을 느끼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맨들레이가 이렇게 웹 임포터로 그 검색 결과를 인지할 때는 DOI 정보가 필요하거든요. 그 국제적으로 이제 통용되는 논문의 DOI 정보가 필요한데, 그리고 그 데이터베이스와 맨들레이 웹 임포터가 좀 서로 호환이 좀 돼야 되는데, 그 로컬에서 만든 그런 국내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맨들레이가 웹 임포터가 호환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요. 그럼 나는 그 한글 논문 위주로 좀 검색하고 논문을 저장하고 하고 싶은데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질문이 주실 수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많은 연구자분들, 이용자분들이 논문 검색하실 때 사용하시는 리스 학술연구 정보 서비스 사이트입니다. 네, 키워드를 넣고 이제 논문 검색을 한글 논문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네, 국내 학술지에 수록된 연구 논문 위주로 한번 결과를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 한글로 이렇게 작성된 논문들에 대한 정보인데요. 이제 저장을 원하시는 논문을 선택을 하세요. 그리고 여기 이제 이 리스 같은 경우에는 내보내기라고 하는 메뉴에 그 해당 논문의 참고문헌 정보 데이터를 반출할 수 있는 메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리스가 아니더라도 뭐 DBPR라든지 뭐 키스라든지 교보 학술 정보라든지 그런 이제 조금 다른 종류의 한글 논문 데이터베이스를 이용을 하실 때 이제 방법은 마찬가지입니다. 검색하고 검색 결과 페이지에서 뭐 내보내기라든지 인용하기라든지 뭐 저장하기 같은 메뉴를 찾아보셔서 그 해당 연구 논문의 참고문헌 정보를 반출할 수 있는 메뉴를 찾으셔서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마 파일의 형태를 선택을 하라고 나올 텐데요. 이때 맨들레이가 있으면 맨들레이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맨들레이가 없으면 RIS 포맷을 선택하셔서 데이터를 반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리스 같은 경우에는 맨들레이가 있어서 선택하고 내보내기를 해보겠습니다. 다운로드라고 하는 폴더에 하나의 파일이 이제 다운로드가 되었거든요. 그러면 맨들레이 라이브러리를 간 다음에 add new에서 import 라이브러리, 지금 리스에서 다운받은 그 파일의 형태는 RIS 파일이었거든요. RIS를 선택을 하고 다운로드 폴더로 가서 지금 방금 다운로드한 파일을 열기를 합니다. 그러면 제가 선택한 세 개의 국내 논문의 그 참고문헌 정보 데이터가 여기 맨들레이에 추가가 되게 됩니다. 이제 이 경우에는 PDF 파일이 없습니다. PDF 파일이 없는데 이왕이면 PDF 파일도 같이 첨부해서 관리하고 싶다 하시면 PDF 파일은 따로 다운로드를 받으시고 컴퓨터에 저장하신 다음에 찾으셔서 연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필요 없으시면 삭제하시면 되고요. 네, 그런 식으로 한글 논문은
관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라이브러리가 구축이 되었고요. 그러면 라이브러리에서 활용하실 수 있는 메뉴 몇 가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모아져 있는 파일들은 all reference라고 하는 컬렉션에 모아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헤드를 클릭을 하시면 그 순서대로 정렬을 해보셔서 이제 원하시는 것을 찾아보실 수도 있고요. 만약에 너무 많이 저장해놔서 잘 찾아지지 않는다 하시면 상단의 서치 메뉴에서 뭐 그 논문 저자 이름이라든지 논문 제목이라든지 뭐 학술지 정보라든지 그 참고 문헌에 들어가 있는 키워드 아무거나 넣고 이제 키워드를 넣고 그 이제 검색을 이 라이브러리 안에서 저장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뭐 제목이라든지 대소문자를 좀 구분을 해야 되네요. 대소문자를 구분을 해서 키워드 검색을 하시면 내가 저장해 놓은 라이브러리에 있는 논문들 중에 쉽게 검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내가 이제 저장해 놓은 논문들을 빠르고 이제 필요할 때마다 쉽게 바로바로 검색을 해보실 수가 있고, 아니시면 콜렉션으로 분류를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별표 같은 경우에는 즐겨찾기라고 이제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내가 요즘에 즐겨 있는 논문이 있다. 그럼 별표를 체크를 하시면 좌측에 보이는 페이버릿 컬렉션에 내가 별표한 그 논문들이 자동으로 분류가 됩니다. 이 논문이 뭔가 그 공간을 이동하는 거는 아니고요. 그 이제 바로 보기 효과가 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논문은 all reference에 계속 있는 거고, 내가 이제 체크한 것에 따라서 해당 그 논문들을 바로 보는 효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즐겨 있지 않으신다 하시면은 별표를 이렇게 지우셔서 관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용자 맞춤으로 콜렉션을 만들어서 분류하고 싶다 하시면은 이렇게 중간에 있는 콜렉션 메뉴에서 뉴 콜렉션 만드셔서 분류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클릭 한번 하시면 뉴 콜렉션 만드실 수가 있어요. 콜렉션은 뭐 원하시는 만큼 만드실 수가 있고, 옆에 있는 그 메뉴를 클릭해 보시면은 콜렉션의 이름을 수정하거나 삭제하거나 이 콜렉션 아래 세부 콜렉션을 또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콜렉션을 선택을 한 다음에 add new를 해서 새로운 파일을 갖고 오실 수도 있고, 아니시면은 기존에 올 레퍼런스에 있는 것들 중에 원하시는 것을 선택을 하셔서 하단에 있는 오거나이즈 메뉴에서 add to collection, 그리고 원하시는 콜렉션을 선택하시고 add를 하시면 내가 그 콜렉션을 클릭할 때마다 그 분류해 놓은 논문을 바로 보는 효과가 있습니다. 네, 그룹이 있죠. 컬렉션 밑에 그룹이 있는데 이것은 다른 연구자분들과 공유하고 싶은 그 논문 파일들을 여기에 이제 올려서 공유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새로운 그룹을 만들고 싶을 때 클릭만 하시면 되고요. 그룹 이름을 만들고, 네, 그 메뉴를 클릭하셔서 매니지 그룹을 클릭을 하시면 멤버를 초대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 그룹에 올려놓은 논문을 볼 수 있도록, 그럼 그 멤버들을 인바인 멤버를 클릭하셔서 그 연구자들의 이메일 주소를 넣고 인비테이션을 보내시면 그분들이 그걸 확인하고 여기 들어오셔서 같이 공유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바로 선택하시고 새로운 파일을 올리셔도 되고, 아니면 올 레퍼런스에 있는 파일들을 선택하셔서 add to 그룹으로 하셔서 그룹 선택하시고, 네, 이렇게 공유를 하시면 실시간으로 데이터가 동기화가 되기 때문에 이 그룹에 가입되어 있는 다른 멤버가 본인의 맨들레이 계정, 이 그룹 메뉴에서 해당 논문 파일을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컬렉션 메뉴 말씀드렸고요. 다음으로 태그 기능 잠깐 말씀드릴게요. 논문
하나 클릭해 보시면 인포, 페어리 이렇게 뜨게 되는데 여기 이제 보시면 태그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서 태그를 입력을 하셔서 어떤 서로 다른 논문들의 동일한 태그를 입력했을 때 그 태그별로 필터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동일한 태그를 입력을 하셨다고 볼 때 여기 이제 상단에 보시면 필터 메뉴가 있습니다. 필터 메뉴에서는 그 논문을 작성한 저자 이름은 자동으로 이렇게 뜨고 있어서 저자별로 필터는 바로 하실 수가 있고, 여기 태그를 들어가시면 이용자가 만들어 놓은 기입한 태그 리스트가 보입니다. 그래서 그 태그를 클릭을 하시면 그 태그를 갖고 있는 논문 이 두 편이 이렇게 바로 필터를 해서 이제 본인이 좀 빨리 찾고 싶은 그 논문들을 태그 기능으로 바로 필터해서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기본적인 이제 메뉴 잠깐 보여드렸습니다. 그 밖에 메뉴는 이용하시면서 얼마든지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는 이제 쉬운 메뉴들이니까 이제 설명은 좀 스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참석하신 분들께 자세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용 매뉴얼과 또 기존에 만들어 놓은 동영상 튜토리얼도 있습니다. 거기서 또 참고하시면서 복습하실 수 있도록 그런 자원들 다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DF 논문 파일 한번 열어볼게요. 여기 PDF 파일이 첨부가 되어 있는 논문 같은 경우에는 리드를 클릭해서 PDF 파일을 열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렇게 PDF 버전으로 논문을 읽으실 수가 있고요. 논문을 읽으시는 중에 이 부분 되게 중요한데 하이라이트를 좀 하고 싶어 하시면 마우스를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마우스를 띄는 순간 하이라이트 메뉴가 뜹니다. 이 상태에서 하이라이트를 클릭하시면 되고요. 색깔은 이미 기존에 이제 하이라이트 된 것을 클릭하시면 색깔을 변경하거나 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색깔은 좌측 상단에서 변경하실 수가 있고요. 네, 조금 이용자분들이 불편하다고 말씀을 요즘에 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마우스로 이렇게 문장을 선택할 때 이게 잘 선택이 안 되고 좀 갑자기 많이 선택이 되고 뭐 그런 이제 클레임을 좀 주시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 개발 부서로 좀 전달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좀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마우스로 이렇게 좀 선택을 하셔서 하이라이트를 하실 수가 있고, 내가 중간중간에 연구자가 노트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실 수 있죠.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은 논문을 인쇄해서 이렇게 읽는다고 했을 때, 끄적끄적 하실 때 포스트잇을 사용하셔서 코멘트를 기입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비슷한 개념으로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하시거나 이제 상단에 있는 말풍선을 클릭하시면 되는데요. 마우스 왔다 갔다 하는 거 귀찮으니까 그냥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시면 됩니다.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시면 스티키 노트라고 하는 메뉴 뜹니다. 클릭하셔서 이렇게 이제 코멘트를 기입을 하면 말풍선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말풍선을 클릭을 하시면 내가 어떤 내용을 이제 코멘트를 기입했는지 아실 수가 있습니다. 하이라이트 잘못된 거 있으시면은 하이라이트 된 부분에 마우스 클릭하시고 딜리트 애노테이션 하시면 하이라이트 삭제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티키 노트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셔서 스티키 노트를 이렇게 중간중간 붙이실 수가 있습니다. 네, 한글, 영어 다 가능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연구자가 논문을 읽으시면서 스티키 노트를 이제 붙이시면서 코멘트를 하실 수가 있고요. 이 부분은 여기 우측 상단에 있는 인포 옆에 애노테이션 부분으로 가시면 연구자가 이 연구 논문에 어떤 스티키 노트를 만들었는지 서머리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PDF 파일을 굳이 열지 않아도 우리가 그 라이브러리에 있는 목록에서 그 논문을 선택했을 때 애노테이션 부분에 이런 것들이 있으면 내가 예전에 논문 읽으면서 이런 스티키 노트를 내가 입력을 했었구나라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상단에는 이렇게 일반적인 제너럴한 노트 입력하시면 되고요. 네, 저장하기는 따로 없습니다. 네, 바로 실시간 바로 저장이 되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PDF 논문 읽으시면서 중요한 내용들 하이라이트 하거나 코멘트 하시면서 생각을 정리해 보실 수가 있고요. 네, 노트북이 있습니다. 노트북은 이제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예를 들면 기후온난화 관련된 연구를 하실 때 기후온난화 관련된 선행연구 논문을 여러 편을 읽으시잖아요. 뭐 여러 편을 읽으시면서 이제 공책에다가 중요한 내용을 발췌를 해서 정리를 하고자 하실 때 노트북 기능을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노트북 클릭하셔서 노트북을 하나 만드시는 겁니다. 새로운 노트북 하단에 보시면 뉴 페이지가 있습니다. 뉴 페이지 클릭하셔서 기후 온난화 제목을 하나 입력을 하시고요. 그럼 이 밑에다가 이 기후 온난화 관련된 연구 논문 읽으시면서 중요한 부분들을 여기다가 문장들을 여기다가 카피해서 붙이고 싶기도 하고 본인의 생각을 여기다가 이렇게 뭐 영어, 한국어 구분 없이 여기다 기입을 하실 수가 있고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논문을 읽으시면서 되게 중요한 내용인데 이 기후온난화에 대한 연구란 노트북에다가 이 중요한 내용을 내가 여기다 발췌해서 넣고 싶다 하시면 일단 하이라이트를 먼저 하시고 하이라이트가 된 상태에서 마우스 다시 한번 클릭하시고 Add to 노트북을 하시면 지금 이 하이라이트한 그 문단이 내가 원하는 이 노트북에 바로 이렇게 복사해서 붙여넣기처럼 붙여 넣어지는 것입니다. 다른 논문을 이제 펼쳐보셨을 때 같은 기후온난화 관련된 논문, 다른 논문을 펼쳐보셨을 때 또 이제 같이 관리하고 싶은 어떤 문장을 발견하셨다면은 하이라이트를 먼저 하시고 노트북 기후온난화에 대한 연구라는 노트북을 펼치신 다음에 여기다가 Add to 노트북을 하시면 여기에 같이 그 하이라이트한 내용이 이제 붙여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 편의 관련된 논문을 읽으시면서 중요한 문장이라고 생각되시는 부분들을 이제 클릭 한두 번으로 바로 그 노트북 한 곳에다가 모으셔서 생각을 좀 정리하시고 중간중간 본인의 생각도 기입을 하시면서 이렇게 연구를 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논문 작성하는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질문들이 꽤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중간에 흐름을 끊지 않기 위해서 질문은 마지막에 이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우리가 논문 쓸 때도 프로그램 설치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MS 워드 문서 파일에서 이제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특이하게 아래 한글 문서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로컬에서 사용하는 문서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어 있는데 그것은 이제 호환이 되지 않는다는 점 미리 양해 말씀드리고요. 여기 이제 mendeley.com 첫 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보시면 사이테이션 플러그인 있죠. 이거 클릭하시고 예, get mendeley 사이트라고 하는 빨간색 클릭하시고 이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MS 워드 프로그램과 플러그인을 시키시겠습니다. 저는 이미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 이제 지금 받기를 클릭하셔서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그럼 설치를 하시면 어떤 결과가 보이냐면요. MS 워드를 한번 열어볼게요. 지금 MS 워드를 열었는데요.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참조라고 하는 메뉴를 클릭을 해보시면은요. 참조라고 하는 메뉴 우측 끝에 맨델레이 사이트라고 하는 부분 이제 메뉴가 새롭게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보이지 않으면 추가가 잘 되지 않은 건데요. 추가가 안 됐네 해보시면은 여기서 뭘 확인을 해보시냐면 삽입에서 추가 기능 추가 기능 가져오기. 그래서 다시 한번 맨델레이 사이트를 검색을 하셔서 가져보실 수가 있는데 안 되는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스토어를 사용할 수 없도록 마이크로소프트 프로그램을 공급한 어떤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있죠. 내가 어떤 A라고 하는 대학의 학생인데 마이크로소프트 프로그램을 학교
학교로부터 이렇게 받아서 설치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 학교의 관리자가 몇 가지 이제 그 관리를 하실 수가 있는데, 이런 어떤 그 스토어에서 뭔가를 이제 확인하고 설치하는 것을 못하게 막아놓는 조직이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그 MS 오피스 관리하시는 그 관리자한테 이 맨들레 사이트 설치할 수 있도록 좀 풀어달라고 요청을 하시면 바로 이제 설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그 맨들레 사이트 설치가 좀 잘 안 된다 하시면은 그 실제 그 화면을 좀 캡처해 하셔서 저한테 이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그것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정상적인 경우는 이런 식으로 클릭 몇 번만으로 내 MS 워드 프로그램에 맨들레 사이트가 설치가 되고요. 논문 작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논문 작성을 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맨들레 사이트를 한번 클릭을 해봅니다. 그러면은 이 MS 워드 우측에서 팝업 어떤 메뉴가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내 맨들레에 저장되어 있던 논문들을 여기 조그맣게 보이는 이 맨들레 사이트에서 모두 다 보실 수가 있어요. 물론 로그인을 해야 되고요. 이 맨들레이 MS 워드의 맨들레이 사이트를 통해서 바로 내 맨들레이 라이브러리 내용을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굳이 웹사이트 라이브러리를 왔다 갔다 하시면서 논문 작성하실 필요가 없으세요. 그냥 MS 워드 하나만 열어놓으시고 작성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대신 네트워크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로그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내 맨들레이 라이브러리 상에 저장되어 있는 논문의 목록을 여기서 확인하실 수가 있고, 두 번째 사이테이션 세팅에서는 내가 어떤 스타일로 논문 작성하실 건지 스타일을 선택하셔서 논문 작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추가 메뉴를 보시면 이제 나중에 논문 그 인용을 다 다루신 다음에 내가 인용한 논문들의 상세한 참고문헌 정보, 기술이 되게 인서트 비블리오그래피 클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업데이트 프롬 라이브러리 클릭하셔서 지금 내 라이브러리 형태 가장 최신 상황이 반영이 되도록 업데이트를 하고 작성 시작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논문을 작성하시기 전에 그 스타일을 먼저 선택을 하고 작성 하게 되는데요. 이제 보통은 이제 그 전 세계적으로 연구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국제적인 스타일들은 대부분 여기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체인지 사이테이션 스타일을 클릭을 하시면 이제 가장 이용률이 높은 그런 스타일들을 여기서 상단에 보실 수가 있고요. 내가 원하는 스타일이 여기서 없다 하시면은 서치 for another 스타일을 클릭하셔서 스타일 이름이라든지 아니면 저널 이름을 가지고 스타일을 찾으셔서 설치하시고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원하시는 게 검색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로컬 저널, 국내 학술 저널 같은 경우에는 검색이 안 되겠죠. 다 이제 영어 기반의 국제 학술 저널로 저널 이름으로 스타일 검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가장 많은 연구자들이 그 레퍼런스 스타일로 사용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미국 심리학회 스타일입니다. 아메리칸 사이콜로지컬 어소시에이션 7버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선택해서 그 사이테이션과 레퍼런스 이제 기입하는 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하시는 스타일을 선택을 하셨으면 여기 이제 레퍼런스로 가서 내가 어떤 논문을 인용할 건지 인용할 논문을 찾으시는데요. 여기 보시면 올 레퍼런스가 있고 이용자가 만들어 놓은 컬렉션도 있고 그룹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번에 연구 논문을 쓸 때 내가 이번 논문에 인용할 논문들이 뭐 한 20-30편이 있으실 거잖아요. 그 논문들을 컬렉션 만들어서 모아 놓으시면 보다 편리하게 작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논문을 이제 선택하시고 인용할 공간에 마우스를 먼저 커서를 두신 다음에 인용한 논문을 선택을 하시고 하단에 있는 인서트 사이테이션을 클릭하시면 그 APA 스타일에 맞는 사이테이션이 여기에 기입이 되게 됩니다. 둥근 가로, 저자 이름, 발행 연도, 둥근 가로. 요게 이제 그 APA 스타일의 그 사이테이션 형식입니다. 다른 논문도 선택하고 인서트 사이테이션 클릭만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하나씩 인용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최근에는 여러 개의 논문을 하나의 그 인용 문장에 같이 다 섞어서 인용하시는 경우도 많으시잖아요. 한 3개의 논문을 같이 섞어서 인용했다 하시면 원하시는 거 선택하시고 인서트 사이테이션 하시면 괄호 안에 3개의 논문이 한꺼번에 들어가고 괄호 닫고로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한 몇 개의 그 사이테이션을 입력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문 중에 인용 문구 옆에 이거는 인용 문구다라는 증거로 표시로 사이테이션이 이렇게 중간중간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 작업을 하셨으면은 우리가 이제 논문 이제 마지막 페이지에 내가 인용한 논문들은 어떤 출처를 가지고 있다, 서지 정보를 여기다 기입을 하셔야 되잖아요. 출처를 여기다 기입을 하시는데 이때 그 메뉴에서 인서트 비블리오그래피를 클릭을 하셔서 내가 인용한 논문에 대한 상세한 그 출처, 서지 정보를 여기에 이제 기술을 하게 됩니다. 당연히 맨델레이 라이브러리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렇게 이제 가지고 오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은 그 이 문서 파일하고 맨델레이 라이브러리가 서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마우스를 갖다 대시면 뭔가 코드 표시도 보이고 회색으로 보이고 그렇잖아요. 이 상태가 살아 있어야 계속 이제 추가로 나중에 편집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이제 맨델레이 그 코드가 살아있는 논문을 원본을 저장을 하겠습니다. 네, 논문을 작성을 하시다가 이제 이걸 제출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맨델레이 코드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제출하지 마시고 이런 맨델레이 코드를 다 지우신 상태에서 제출하시는 게 좋습니다. 어떻게 제출하시냐면은 컨트롤 A를 클릭하셔서 전체를 선택하시고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시면 컨텐츠 컨트롤 제거가 있습니다. 이거를 클릭을 하시면 네, 이제 그 맨델레이 그 코드가 다 삭제가 되고 이것은 온전히 텍스트 상태죠. 이 상태로 파일을 저장하신 다음에 이제 제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논문을 투고를 하셨는데요. 그 투고 심사 과정에서 통과를 못하셨다는 이제 연락을 받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이제 다른 학술지에도 논문을 내셔야 되는데 그러려면 그 학술지에서 요구하는 레퍼런스 스타일로 수정을 하셔서 논문 제출을 다시 하실 필요가 있으시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그 맨델레이 코드가 살아있는 원본을 다시 열으신 다음에 맨델레이 사이트 열으시고 이 상태에서 사이테이션 세팅으로 가셔서 그 새롭게 투고하고자 하시는 학술지의 스타일로 변경을 하시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은 이제 IEEE라고 이공계 쪽에서 굉장히 유명한 스타일이 있는데요. 요거를 이제 선택을 하신 다음에 하단에 있는 업데이트 사이테이션 스타일을 클릭을 하시면 네, 지금 아까 그 APA 스타일에서 그 IEEE 스타일로 스타일이 변경된 거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 사이테이션을 번호로 그리고 이제 레퍼런스 순서도 번호 순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스타일을 변경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맨델레이 필드 코드가 살아있는 상태에서는 얼마든지 추가 편집을 하실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원본은 항상 저장을 해 놓으셔야 된다.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번호 순으로 사이테이션이 있는 경우에 굉장히 이제 그 편집이 굉장히 수월하다라는 걸 잠깐 보여드릴게요.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논문을 다 작성하신 다음에 다시 좀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시는데 뭔가 수정하고 싶은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 3번 인용 사이테이션을 갖고 있는 3번 그 인용 문구를 이제 삭제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이 마우스로 선택을 하고 딜리트 키만 누르시면 그 뒤에 뒷번호 네, 지금 뭔가 좀 문제가 생긴 것 같아서요. 제가 빨리 좀 다시 좀 그 사이테이션을 입력을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타일을 이제 처음 스타일을 작성을 하시고 다른 스타일로 이렇게 업데이트를 하시면 스타일이 변경이 되고요. 중간에 이제 특별히 어떤 중간에 있는 어떤 그 사이테이션을 삭제를 하시면 뒷번호가 자동으로 이렇게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방금 전에 2번을 삭제하니까 뒤에 있던 3번이 2번으로 변경이 되고, 예를 들면은 이 2번의 인용 문구를 뭐 끌어다가 1번 앞에서 예를 들면 이 2번의 인용 문구를 드래그로 끌어다가 1번 앞에다 갖다 놓으시면 번호가 이렇게 서로 자동으로 바뀌는 그런 편집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조금 제 MS 워드에 문제가 있어서 좀 보여드리지 못했는데요. 그런 식으로 번호순으로 사이테이션을 입력하고 정렬이 되는 경우에 몇 가지 굉장히 수월하게 편집을 하실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논문 그 작성이 다 끝나신 다음에 제출하실 때 전체 선택하시고 컨텐츠 컨트롤 제거하신 다음에 제출을 하시면 이제 되겠습니다.